저는 15년 넘게 직장인, 자영업자, 공무원, 퇴직자 등 다양한 분들의 은퇴와 그 이후 삶을 함께 고민해온 사람인데요. 요즘 특히 자주 듣는 말이 있어요. 정말 은퇴 이후가 더 고민입니다. 어떻게 준비해야 후회하지 않을까요? 많은 분들이 은퇴를 마치 숨 돌릴 시간쯤으로 생각하곤 해요. 그런데 실상은 정반대입니다. 은퇴는 단지 직장을 벗어나는 일이 아니라 인생의 두 번째 챕터를 여는 문턱이에요. 이 문을 어떻게 넘느냐에 따라 이후 2030년의 삶의 질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그래서 오늘은 은퇴 이후 삶을 어떻게 준비하면 좋을지 진짜 현실적인 이야기 나눠보려 해요. 제일 먼저, 은퇴는 이벤트가 아니라 과정이다. 많은 분들이 은퇴를 특정 시점으로 생각해요. 나는 60세에 퇴직할 거야. 연금은 언제부터 나오니까 그때부터 쉬면 되겠지. 이런 식으로요. 그런데 실제로 은퇴는 딱 하루에 끝나는 게 아니에요. 은퇴는 수년간 걸쳐 서서히 진행되는 과정이에요. 일단 50대 중반쯤 되면 조직 내 입지가 조금씩 줄어들죠. 중요한 프로젝트에서 빠지거나 후배에게 자리를 물려주는 일이 자연스레 생겨요. 이때부터 이미 은퇴는 시작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은퇴 설계는 하루아침에 끝나는 게 아니라 최소 5년 전부터 준비해야 자연스럽게 연착륙할 수 있어요. 지금 4050대시라면 언제 떠나지? 가 아니라 어떻게 떠나고 나서 살지? 에 초점을 맞추세요. 이 두 번째는 은퇴 후 돈보다 중요한 건 시간을 관리하는 능력이에요. 많은 분들이 은퇴 준비하면 연금이나 저축 같은 돈 이야기만 떠올리는데요. 실제 은퇴 후 삶에서 가장 어려워하는 건 시간을 어떻게 써야 할지 모르겠다는 거예요. 일하던 시절엔 하루 스케줄이 정해져 있었잖아요. 아침 8시 출근, 오후 6시 퇴근, 주말엔 가족 모임. 그런데 은퇴 후엔 그 리듬이 완전히 무너져요. 갑자기 시간이 너무 많아지고 그게 오히려 사람을 지치게 합니다. 그래서 은퇴 후엔 돈이 아니라 시간과 리듬을 다시 짜는 능력이 가장 중요해요. 예를 들어볼게요. 저희 상담자 중 한 분은 62세에 퇴직하고 하루 종일 TV만 보다가 한 달 만에 무기력증이 왔어요. 이렇게 살아도 되나? 라는 생각이 들면서 우울감이 찾아온 거죠. 반대로 55세에 은퇴한 분 중엔 매일 오전 7시엔 등산을 가고 오후엔 작은 독서 모임이나 봉사를 다니면서 오히려 퇴직 후가 더 바쁘다고 말하는 분도 있어요. 두 분의 차이는 바로 시간을 계획하느냐, 그냥 보내느냐였어요. 작은 습관이라도 좋아요. 아침 산책, 주말마다 책 읽기 모임, 동네 작은 텃밭이라도 기르기. 루틴이 생기면 사람은 삶의 중심을 잡을 수 있어요. 3번째는 일이 사라지면 자존감도 같이 사라질 수 있다. 은퇴 후에 가장 흔한 감정 중 하나가 내가 이제 쓸모없는 사람 같다는 생각이에요. 특히 남성분들이 이런 생각을 더 많이 하시더라고요. 이유는 단순해요. 우리가 대부분 자존감을 직업에서 가져왔기 때문이에요. 무슨 일 하세요? 어디 다니세요? 이 질문에 자신있게 답할 수 있었던 시절엔 존재감이 느껴졌지만 은퇴하고 나면 그게 사라지니까 공허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은퇴 전에 꼭 하나씩 나만의 역할을 만들어 보시라고 조언해요. 마을 도서관 자원봉사자, 손주 돌보미, 재능기부 강사, 동네 체육회 임원. 이런 작은 역할 하나가 사람을 살게 해요. 단지 내가 필요한 존재구나라는 걸 느끼게 해주거든요. 그러니 일은 그만두더라도 나는 사회 안에서 계속 쓸모있는 사람이다라는 연결을 만들 수 있어야 합니다. 4번째는 부부관계, 은퇴 후 더 민감해집니다. 이건 진짜 현실적인 얘기인데요. 은퇴 이후 가장 많이 상담받는 문제 중 하나가 부부 갈등이에요. 평소엔 출근하고 퇴근하면서 떨어져 있는 시간이 있었잖아요. 그런데 은퇴하고 나면 하루 종일 같이 있어야 하다 보니 소소한 갈등이 커지기 시작해요. 대화의 결도 다르고 생활 패턴도 안 맞고 각자 원하는 은퇴 후 삶이 다른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은퇴 전에 부부가 꼭 같이 앉아서 서로의 은퇴 후 그림을 이야기해 보시길 권해요. 당신은 은퇴 후에 뭘 하고 싶어? 나는 아침에 느긋하게 커피 마시는 게 꿈이야. 당신은? 우리 같이 뭔가 해볼까? 이런 대화가 꼭 필요해요. 은퇴 후는 말 그대로 제2의 결혼 생활이거든요. 각자 혼자만의 그림을 그리다 보면 정작 현실에선 너무 다른 방향으로 가게 돼요. 그리고 부부가 함께 할 수 있는 작은 프로젝트가 있다면 훨씬 좋아요. 여행, 봉사, 공동 창업, 뭐든 좋습니다.
단, 억지로 같이 있는 건 더 큰 갈등을 만들 수 있으니 적절한 거리감도 유지하는 지혜도 필요해요. 마지막으로, 은퇴 후에는 쓸모보다 의미를 찾아야 합니다. 젊을 땐 속도와 성과가 중요했지만, 은퇴 후엔 방향과 의미가 더 중요해져요. 이 시기엔 경쟁보다는 성찰, 성취보다는 공감, 혼자보다는 연결이 필요해요. 삶의 만족도는 외부 조건보다 내가 이 시간을 어떻게 느끼고 어떤 의미를 부여하느냐에 따라 결정됩니다. 어떤 분은 은퇴 후 시골에 내려가서 하루 1시간씩 길고양이 밥 주는 게 행복이라고 해요. 또 어떤 분은 손주들과 함께 손글씨로 일기를 쓰는 시간이 제일 값지다고도 하죠. 그 사람의 행복은 크기나 소득이 아니라 얼마나 내 삶이 나답냐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 이 시기엔 쓸모 있는 사람이 되려 하기보다 의미 있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 되셨으면 해요. 마무리하며 인생 2막을 더 단단하게, 더 따뜻하게. 은퇴는 끝이 아니라 두 번째 인생의 출발선이에요. 그리고 이 새로운 삶을 얼마나 충실히 준비하느냐에 따라 그 이후 30년의 품질이 달라집니다. 경제적인 계획, 일상의 루틴, 정체성의 재정의, 관계의 재정비, 삶의 의미 찾기. 잘 준비되면 은퇴는 두려운 일이 아니라 오히려 가장 자유롭고 창의적인 시기가 될 수 있어요.